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만난 이 책은 우리 책추남 꽃꼬치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제목 성심당.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우리 성심당. 모두가 행복한 경제라는 뜻의 남해의 봄날 출판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글 김태훈입니다. 자, 우리나라 빵 문화는 일본의 빵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름도 고려당, 태극당, 일미당, 오복당처럼 초창기 빵집 이름 대부분이 아무개 당으로 끝나는 것이 이 일본식 이름 짓기의 흔적입니다. 일본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네요. 이름도 영숙이, 영자, 영희, 저희 고모들 이름입니다. 일본 빵은 유럽 빵과 다르게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이 주식 문화하고 다르게 우리는 간식 문화로서 안에 단팥이나 이렇게 고로케 같은 무엇 앙꼬가 들어 있습니다. 튀김 소보루의 탄생, 1960년, 70년대의 성심당도 다른 제과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심당만큼은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유는 학교에 지정된 출입 금지 구역이었어요. 이 성심당의 아들 영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빵 배달을 시작했어요.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어른 자전거를 타고 성심당의 빵을 나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이런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영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973년 충남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어요.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것이 섬유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 임길수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어머니 한순덕은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영지는 학교 수업을 마치는 대로 달려와 빵집 일을 거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1974년 여름, 제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네요. 공장장을 비롯한 제빵 기술사 5명이 일제히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당시만 해도 영진의 가족과 직원들은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게 흔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성심당은 주인이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너 셰프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 주인에게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근무 시간에 술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는 일까지 있었고 기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순덕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죠. 하루아침에 성심당은 제빵 기술자 한 명 없는 빵집으로 전락하죠. 그래도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한순덕님이 빵을 조금은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온 가족이 다 매달렸습니다. 케이크를 처음 만들 때 일이다. 케이크는 일반 빵과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어찌어찌 케이크 시트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다음은 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직접 배우는 수밖에. 영지는 케이크 시트를 들고 이웃 빵집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물어 버터크림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영지는 빵의 세계로 조금씩 한 걸음씩 들어가기 시작했다. 직접 뛰어든 제빵 세계는 어깨너머로 구경하던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밤잠을 설치며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혹자는 독하다고 혀를 내둘렀지만 영지는 빵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때가 이 영진 군이 20대 초반이 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일했다 하니 신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이곳에 새 공장장으로 오용식 님이 성심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진과 오 공장장님은 호흡이 제법 잘 맞았어요. 오 공장장님은 아이디어가 참 많았습니다. 기술자뿐만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들고 오신 이 새로운 신이시죠. 시도하고 싶은 것이 많았죠. 소통도 잘 됐습니다. 틈만 나면 빵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료부터 만드는 법까지 빵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야기의 소재가 됐습니다. 와, 멋집니다. 1980년 5월 20일 단팥빵과 소보로, 도넛의 3단 합체품 튀김 소보로가 성심당 매장에서 튀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멋져요. 얼마 전에 저희 북살롱에서 우리 대전에 사시는 에라님께서 튀김 소보로 이 안에 부추 들어간 거 히트 상품 저희 다 먹어봤거든요. 줄을 서셔서 이걸 사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빵을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서 우리 북살롱을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에라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간에는 소보로 빵을 우연히 기름 속에 빠뜨려 튀김 소보로가 탄생했다는 비화도 있지만 사실 튀김 소보로는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소보로와 단팥빵, 도넛의 맛을 모두 살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까다로운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랬군요. 성심당은 매장에서 차가운 우유를 곁들여 7시간 안에 먹는 것이 튀김 소보로를 먹는 가장 맛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에 저희 둘째 고모가 사세요. 그래서 거기 오빠들과 우리 고모부 모두 다 어렸을 때 한 가족처럼 친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이 참 많은 도시가 대전이었어요. 자, 1905년에 대전역이 생기며 도시로 성장한 대전은 1932년 5월 30일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며 발전하기 시작해요. 행정이 집중되자 자연스럽게 기업이 따라오고 인구도 늘어나 신시가지도 형성되죠. 그 중에서도 대흥동과 은행동은 대전을 상징하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도심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은 이 도심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성장한 도시로 꼽힙니다. 우리 영진 씨가 이끄는 성심당이 내부로 균열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1981년 성심당 2대 경영을 시작한 영진이 아래에 남동생 기석을 두고 있었는데 이 기석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성심당에 들어와 형과 함께 일했는데요. 이 기석에게 형 영진은 아버지 이상으로 믿고 따르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기석은 성심당 동료들에게도 형을 그 누구보다 존경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패는 본점과 가맹점의 동반 성장 여부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프랜차이즈가 덩치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개개인이 아이템 하나만 믿고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었어요. 게다가 사업은 사업가의 역량과 자질에 크게 좌우됐는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념과 비전,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사업가에게는 필요합니다. 형의 만류에도 우리 기석군은 결국 독립을 하죠. 기석이 성심당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심하게 동요해요. 상황은 절망적이 돼요. 자금도 바닥났고 인력도 떠나고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예요. 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은 카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사태는 성심당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갔고 영진이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직원 80여 명은 일제히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해 갔어요. 그리고 상당수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고 프랜차이즈 성심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원들이 보기에 기석의 프랜차이즈는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사업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영진과 미진이 함께 읽어온
성심당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 상태가 한 달 보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참 암담했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애틋했던 우리 아버님은 영진 씨를 설득해서 한 건물을 기석 마지막 아들에게 소유로 넘기고 저당 잡히고 주식회사를 차렸어요. 이 영진이 소유하고 있던 성심당은 그냥 개인 사업자였고, 그리고 동생은 주식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의, 온 직원들까지 주판알을 튕기며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야지 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성심당이 변했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항의는 하소동이 아닌 은행동 145번지로 들어왔어요. 영진과 미진 입장에선 벙어리 냉가슴이 따로 없었죠. 그 사이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미국 LA 한인타운에 진출했습니다. 경주의 황남빵도 그때 문을 열었고 윈체과 호원당 등 국내 기업들이 LA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기석을 고무시켰지만 성심당 프랜차이즈 매출은 급격하게 위축됐고 수원 공장, 군납을 하는 수원 공장을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자, 은행권 대출 규모가 이미 50억 원을 넘긴 상황이었어서 기석은 프랜차이즈의 원대한 꿈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도를 예감한 기석은 후속 처리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낸 성심당에서 재기하려는 계획이었지만 폐잔병과도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석은 형 영진에게 사과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영진도 착잡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영진이 운영하던 성심당도 2차례에 걸친 거액의 대출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년 가까이 계속된 기석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대전에서 성심당의 이미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직원과 손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더없이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영진이 꺼내요. 우리 다 잊어버리자.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미국에서 뿌리 내리기로 한 기석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는데 2003년 4월 말 LA 성심당 직영점이 자리하고 있던 웨스턴 이가가 그 지역의 초등학교 신축 부지로 선정되며 강제 철거됐습니다. 철거를 추진한 LA 통합교육부로부터 그해 10월 매출과 세금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이전 보상금은 1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졸지에 쫓겨난 신세가 된 기석과 한인 업주들은 1년 넘게 영업을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었던 기석은 스트레스로 위궤양에 걸리고요.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아요. 영진이 용서를 청하러 기석을 만나러 간 지 딱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어요. 성심당은. 그 당시 매출 규모로는 원금 상환은 언감생신이고 다달이 이자 갚기에도 벅차고 자금 압박이 크게 달하고야 맙니다. 자, IMF에도 이런 우리 성심당도 이렇게 위기가 있었어요. 건물은 팔리지 않았고 원도심 자체가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2005년 1월 22일에 토요일 저녁에 설날을 며칠 앞두고 큰 불이 납니다.
잿더미가 된 성심당을 지켜보며 예감한 것은 뭘까요? 끝일까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대요. 여기까지가 하늘의 뜻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일 작정이 있으셨대요. 그러나 화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까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직원들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복구 의지를 다졌어요. 청소와 함께 임시 공장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와, 기적이죠? 대단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모두의 가슴에서 일렁거렸을 거예요. 어렵게 구한 중고 기계를 들여놓으며 임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불까지 이겨내고 우리 성심당에는 새로운 미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그만 빵집, 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조그만 빵집이 영진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모퉁이에 문을 낸 구조가 성심당 본점과 무척 닮아 있었어요. 4명은 이끌리듯 모퉁이 빵집에 들어가서 실마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서 본점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멋있어요, 성심당. 미지는 5천만 원. 예산이 딱 5천만 원이에요. 조그마한 매장도 인테리어에 공을 좀 들이면 수억 원이 들어가는 세상에 5천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었죠. 회사 사정이 뻔히 보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으로 해야 했어요. 제과점의 인테리어는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감각적인 조명이 거리 풍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5천으로는 흉내도 못 낼 수준이었고 단골 손님들도 같은 업계의 사업자들도 다시 일어서는 성심당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례를 참고하는 대신 자기들의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고민을 했을까요? 2000년대 초에 채택한 회사의 경영 이념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였습니다. 유진은 여기에서 모든 이가 누구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성심당을 찾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사에 사활이 걸린 마지막 기회를 앞에 두고 이 모든 일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서는 성심당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에 맞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도출된 인테리어 컨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두가 좋아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집 같은 빵집,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기존의 대리석 바닥을 걷어내고 나무로 된 마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교실 청소 풍경을 보는 것 같다고 해요. 본점 단장을 끝내고 문을 막 여는 순간 화재가 나고 처음 빵을 맞아 들였던 때부터 영진 부부와 모든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손을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합니다. 임직원 전원이 나와 새 매장을 찾은 손님들을 향해 온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라고 외쳤다 해요. 매장은 눈물바다였지만 기쁨과 환희 또한 넘쳐났습니다. 2007년 1월 1일 대흥동 성당에서 신년 미사를 드리고 나오던 영진과 미진 부부는 먼저랄 것도 없이 새 비전을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무지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무지개 너무 좋아하죠. 빨강은 재활을 통해 올바른 경제활동을, 주황은 우리는 성시민이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노랑, 법률과 윤리 기준을 지키고, 초록, 정직한 재료와 환경보호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파랑,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남색,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보라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 성심 가족으로 생각의 일치와 공유를 이룹니다. 오, 멋진데. 한 가족 프로젝트, 성심당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직원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일치감입니다. 60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일 빵을 나누어준 성심당이었어요.
교황의 식탁을 위해 KTX로 갓 구운 빵을 배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결코 대전을 떠나지 않는 대전 시민의 자부심. 밀가루 두 포대로 시작해서 400여 명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기적의 빵집. 와, 성심당의 이 60년 이야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이 성심당 책 한번 꼭 읽어보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귀한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웠고, 성심당은 기업도 NGO 이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어 가난과 빈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을 할 때 얼마든지 성장도 가능함을 입증한 훌륭한 롤 모델이다.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사무국장, 저자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저자 곽은경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빵이라는 대중적인 식품을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낸 성심당은 빵 문화의 트렌드세터자 최고의 리딩 그룹이다. 베이커리 컨설턴트이자 김혜준 컴퍼니 대표 김혜준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언젠가 외국의 어떤 식당에서 맛있는 빵 속에 재미있는 글귀까지 적혀 있어 미소 지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 지역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다. 가까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마술사들이 바로 성심당이다. 이렇게 남겨주신 카톨릭 대전교구 교구장 유흥식 주교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책 소개받아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방송국 찾아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